네, 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네, 오늘은 전북현대 11라운드, 12라운드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습니다. 전북이 지금 이제 2위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FC 서울 경기는 제가 보기에 쉬운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길 만한 자격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전전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조금 불운했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대전의 김인규 선수의 마지막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대전이 잘한 경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전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전보다 훨씬 많은 찬스를 잡았고 이창근 선수의 선방쇼가 없었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북이 그 경기 특히나 더 잘 풀었던 것 같아요. 대전전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두 경기를 종합해서 보고 나면은 전북의 어떤 최근의 흐름을 실리를 찾고 있는 실리 축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경기를 한번 리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울산 리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개인 사정 있고 놀고 뭐 술도 한잔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11라운드, 12라운드가 너무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리뷰 준비를 못했어요. 네. 저기 그런 면이 있어서 두 경기를 같이 리뷰를 드린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도 같이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북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리 축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전북은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그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리그에서도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전이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이라서 전북이 지금 같은 분위기만 이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승점 차이를 2점까지 좁힐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좁히면서 선두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어, 주도적인 축구를 한다 이러면서 우승 경쟁에 나설 걸로 봤던 울산이나 서울이 결국에 제가 우려했던 면이기도 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하고 전북이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북이 뭐 일찌감치 승점을 많이 벌어놓는다 그러면 뭐 울산이나 서울이 설사 후반기에 좀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우승을 굳힐 수 있는 우승을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실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포획 감독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최근에 좀 이제 묻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크게 말씀드려야 될 거는 선발 명단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시즌 초반에는 이 선수도 써보고 저 선수도 써보고 그다음에 뭐 경기가 안 풀릴 때 이제 바꿔보기 위해서 이런 선수 저런 선수 많이 넣어보는 것 같았는데 최근의 흐름은 거의 이제 정해져 있죠. 포획 감독이 아주 폭넓게 쓰기보다는 지금 포백은 거의 고정 상태죠. 김태현, 홍정호, 그다음에 잠깐만 김영민, 그다음에 저 김태환 선수를 포백 꾸려놓고 그 앞에 박진섭이 수비형 미드필더 서고 중원에 강상윤 그 김진규 배치되고 송민규 선수랑 전진우 선수 들어가고 최전방 콤파니 나오는 이 베스트 11이 예상이 되지만 상당히 지금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북이 실리적으로 운영 잘하고 완성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이긴다 그럼 연재훈 일단 들어옵니다. 그래서 3백으로 전환하고요. 그 다음에 중원에서 많이 뛰는 강상윤하고 김진규 선수 바꿔주면서 중앙 쪽에 힘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송민기 선수 바꿔줍니다. 최근에 이제 좀 경기 뭐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제 콤파뉴 티아고로 바꿔주면서 거의 요 정도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최근 흐름들이. 근데 이게 뭐 가끔은 이제 이승우 선수가 등장하기도 하고 가끔 다른 선수들이 좀 등장하긴 하지만 이 큰 틀은 변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획 감독도 인터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굳이 섣부르게 변화를 줘서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떤 새로운 실험을 하든 또 선수들의 그 후보 선수들의 그 기량을 올리든 뭐 선수 그런 감각들을 올리든 이런 것들은 일단 성적이 나고 팀이 상위권 올라가서 안정되고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들어온 선수 또 나가는 선수도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획 감독을 제가 가끔 가다가 뭐 좌파 축구, 우파 축구 이런 얘기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역시 우파에 가까운 결과 지상주의적인 결과에 좀 더 치중한 그런 축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성적 나오고 우승하면 그게 좋은 축구죠, 사실. 그게 맞는 얘기인데 최근에는 이런 어떤 선수 구성의
보수적인 어떤 운영, 이것과 더해서 굉장히 경기 운영적, 경기 내적으로도 90분 동안의 경기를 꾸려가는 방식도 상당히 전북이 보수적이고 탄탄한,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탄탄하고 끈끈하고요. 나쁘게 조금 본다 그러면 좀 보수적이고 반응하는 형태들을 좀 보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마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전하고 대전전이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다 가려고 하는데, 자, 서울전에서는 사실 저는 서울이 전북한테 이길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비길 기회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서울이 슈팅이 일단 훨씬 많았고 유효 슈팅도 서울이 많이 때렸습니다. 물론 이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파괴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중거리 슛 숫자가 많았고 그거를 또 골대 안쪽으로 많이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골문 앞에서 유효 슈팅 기록하는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송범근 선수가 매우 귀한 그런 선방쇼들을 많이 펼쳤죠. 중거리 슛으로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실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송범근이 버텨줬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전 같은 경우는 전북이 진짜 버틴 경기였다. 이건 실리적인 운영이었다. 정말 그냥 승점을 따내기 위한 경기 운영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득점 장면 자체도 제 기억에 전반에 슈팅이 뭐 하나인가 두 개였던가 되게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딱 송민규 선수가 잘 포착했죠. 그 장면도. 김태현 선수의 얼리 크로스도 좋았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송민규 선수나 전진우 선수가 이제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그러니까 저번 그 수원 FC전이었나요? 그 경기도 있었고 이번 대전전에서도 전진우 선수가 이제 헤딩을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이창근 선수가 막은 장면. 그 장면들 생각해 보시면 저 바둑을 불러올게요. 지금 빨간 그 서울전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했어가지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 약간 약속된 느낌인데 이쪽에서 크로스를 누군가가 올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송민규가 될 겁니다. 요즘에는 왼쪽이 나오니까. 근데 송민규가 안으로 좁혀서거나 이쪽으로 침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김태현 선수가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여기 김태현 선수가 뒤에 있다 그러면 송민규 선수가 이쪽에 있고 김진규가 올라오기도 하니까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송민규가 좁혀서고 뭐 김진규가 이쪽 나와 있고 김태현이 약간 이쪽에 들어와 있거나 앞에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변주들을 자꾸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콤파뇨가 중앙에서 워낙 높이가 좋으니까 사실 이렇게 샌드위치 마크하는 경향들이 생기죠. 1대1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그렇게 몰리게 되니까 이때 꼭 반응이 반대쪽에 있는 이 윙어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대전전 그 이창근 선수 득점도 생각해 보시면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올 때 콤파뇨가 앞쪽에 있고 전진우가 뒤에서 따라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 뒤에서 이 수비 뒤에서 움직이면서 헤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원 FC전에서 극적인 그 득점이 나왔을 때도 이거였고 또 이거를 좌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서울전 득점도 김태환 선수가 올릴 때 반대쪽에 있던 이 송민규 선수가 최준 뒤에서 접근하면서 앞엔 또 콤파뇨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길게 넘어온 크로스에 최준이 약간 하고 있을 때 뒤에 송민규가 머리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쪽 반대쪽 크로스 들어올 때 반대쪽에 있는 윙어들이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콤파뇨가 맞추면 좋겠지만 집중 연자를 당하고 있으니 이 옆에서도 이걸 분산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전북이 매우 세밀하고 사프 스페이스에 매우 많이 침투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좌우에서 과감하게 크로스를 올리지만 그때 반응하는 것만큼은 잘해주고 있다. 특히나 반대쪽 윙어들이 크로스 올라오는 반대쪽에 있는 윙어들의 반응이 좋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이 굵은 축구를 하지만 이 정도 짜임새면 나쁘지 않다. 제가 시즌 초반에 약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를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 포획 감독 축구를 보면서 약간 90축구 같다. 하프 스페이스 쓰고 세밀하게 잘라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선이 굵은 것 같다. 근데 이것도 맞아 들어가고 어느 정도 짜임새만 있으면 이게 나쁜 축구라고 못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전 딱 이게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클롭스의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전북의 이 자체가 그렇게 해서 한 골을 딱 전반전에 넣고 나니까 후반전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서울이 전방 압박하고 누르려고 하고 계속 덤벼드는 축구를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가 그렇게 힘을 쓴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기다린다. 전북은 그렇게 해요.
전북은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있어. 우리 기다리고 있다가 너희가 공격 안 풀린다고 조급해지면 우리가 이거를 뚫고 들어가서 너희를 박살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전북의 경기 운영이었다고 봐요, 저는 서울전에. 그래서 많이 밀리기도 했지만 또 중거리 슛을 많이 주긴 했지만 대신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는, 물론 최근에 서울이 이쪽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공격력이 좋지 않긴 하지만 이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잘 통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실리적인 운영을 했던 경기들이 또 한두 경기가 아니죠. 뭐 안양전에서도 그랬고 잠궈버리잖아요. 이제 최근에는 리드 1대0을 잡고 있으면. 근데 잠궜을 때 결국에 실점하고 수비 집중력이 유지가 안 되면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 되겠지만 지금 전북은 그렇게 하면서 승점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의 실리적인 축구는 적중한 축구고 정답을 내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전 같은 경우는 서울한테는 좀 불운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필이면 송범근의 이 컨디션이 바짝 선 날이었기도 하고 본인들이 확실한 마무리 못했던 것도 있고 찬스들은 충분히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또 김주성 선수가 날려먹은 것도 있었죠. 빈골 때 사실 못 넣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서울도 다른 경기들을 펼칠 수가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전북은 위기가 있었을지언정 그걸 잘 넘어서 결국 승점 3점을 따냈기 때문에 선택이 틀렸다고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리적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려서 가지고 먹으면 욕먹는데 안 먹는단 말이에요. 골을. 네. 그래서 전북이 어떻게 보면 실리적인 축구로 성적을 내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좀 보내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다가 성적이 또 안 나면 제가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자 그러면 나름의 정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꼭 이렇게 서울전이나 뭐 안양전처럼 잠그기만 해가지고 혹은 조금 더 제가 다른 팀들 이야기할 때 너무 이거 선 굵은 것 같고 짜임새가 없는 것 같고 그냥 기다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제가 전북인데 특히나 전북인데 선수단 구성이 좋은 전북인데 제가 그럼 이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해줬겠죠 아마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전전 경기 운영을 보면서 저는 전북이 그래도 조금 더 호평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였냐면 전북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안정적으로 수비를 잘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대전전에서도 저는 실점한 그 장면 정도를 제외하면 그래도 잘 제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몇 장면 뭐 유슈팅이 나온 장면이 있었지만 완벽한 찬스를 주었다고 하기보다는 보통 다 중거리였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현욱 선수가 전반전에 이쪽에서 아마 크로스 올라온 거 마무리했던 요 장면 정도가 제가 보기엔 좀 잘 만든 장면이었고 실점 장면 제외하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거의 슈팅 안 줬어요. 다 거의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중거리 슛 같이 시도하는 장면들을 줬지 위협적인 장면 별로 안 줬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경기 그러니까 서울전에선 전북이 조금 지거나 비길 수도 있는 경기였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전북이 이겨도 무방한 경기였다고 생각해 대전전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수비적으로 탄탄한 건 대전전에서도 보여줬지만 제가 그런 수비적인 면만 잘했다 그래서 대전한테 전북을 호평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호평 좋은 평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전북이 상당히 대전을 상대로 대전이 또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대전이 전방 압박을 이따금 시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달려들거나 본인들이 밸런스를 막 깨고 나오는 팀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고 본인들이 흐름이 밀린다 싶으면 내려서는 것도 잘하는 팀이고 그다음에 이제 빠른 선수들 특히나 후반 들어서면 빠른 선수들 넣어가지고 김인균이라든지 정재희라든지 최근 부상이지만 뭐 그런 선수들 넣어가지고 이제 반격을 하려고 하는 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특히나 전 전반전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하게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선수들 개개인의 움직임, 개인 능력에 맞춰서 개인 능력에 의존해서 만든 장면들이 아니라 팀적으로도 상당히 잘 만든 장면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장면들을 토대로 해서 하이라이트 한번 돌려보시면 좀 보일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전반전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뭐였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깊이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딱 느끼는 게. 이게 전북이 예전하고 다르게 특히나 수비 방식이 또 대전에 좀 잘 맞았던 것 같기도 한데 잘 썼던 장면이 뭐냐면 이 앞뒤로 움직임을 이용해서 어디를 깊이 쓸지 정한다. 이렇게 좀 설명드렸는데 좀 마음에 확 안 닿으시죠? 그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전북이 공을 돌릴 때 안정적으로 볼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히나 이제 그 박진섭 선수가 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일로 빠져나오기도 하면 쓰리백 형태로 변화해서 빌드업 주는 경우들이 빌드업하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서 이제 채널렉이 또 나와야 되는데 5개잖아요.
이거 다 아시죠? 제 구독자님들은 1, 2 해서 여기가 이제 5번이란 말이에요. 5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 각 채널에 한 명씩 써 있을 때 효과가 좋다. 그래서 여기 1, 여기 2, 여기 3, 여기 4, 여기 5. 뭐 어떤 때는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쪽에 침투하는 선수들이 한 명씩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김태현 선수가 그냥 올라가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후반전에 켈빈이 따라왔다던가 아니면은 김현호가 따라왔다. 그럼 이렇게 돼서 있으면 이 선수가 이 뒤를 쓰는 게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포지셔닝을 약간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빌드업하는 쪽에 이렇게 이쪽에 공받을 수 있는 각을 잡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교차해요. 여기서 송민규 선수가 붙어 있다가 공을 받으려고 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돌아가지고 드리블 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드리블 능력이 좋으니까 골치가 아파져서 그런지 아니면은 대전의 수비 방식이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때 오지석 선수가 이걸 바짝 따라 나왔어요. 근데 송민기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오지석 선수를 한 3-4번 정도는 돌아서면서 많이 이겨먹었거든요. 사실 파울도 얻어내고 잘 돌아서는 장면도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오지석을 끌고 나오면 이때 여기를 김태현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차한다는 게 송민규는 내려오고 김태현은 올라가면서 교차가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좋은 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송민규가 받아주러 나와서 오재석을 데리고 나온다 그러면 볼이 여기 투입되고 여기 뭐 김진규가 이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를 이렇게 리턴이 나올 때 이거를 박진섭이 원터치로 약간 느낌이 여기쯤 공 들어가면 김태현이 출발 원래 여기다가 발 밑에 들어가면 김태현 출발해서 한 이쯤 와 있는데 이거를 박진섭한테 내주고 박진섭이 일로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풀백이 빠져나온 자리는 여기는 김태현이 이용하게 되고 여기 있는 이 측면 미드필더는 공이 여기서 돌고 있으니까 이 바깥쪽에서 움직이는 김태현을 놓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옵사이드 라인은 안 걸려요. 왜냐면 이 뒤부터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기 연결되면 깔끔하게 측면 열리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쪽 김태환 쪽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르게 쓰는 방법이 있는 게 이거 이번에는 좀 다른 느낌으로. 자, 이번에는 뭐 송민기 선수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업을 하면서 이쪽에서 뭐 김태현이 약간 안쪽 인버티드 될 수도 있고 이쪽 측면 쪽에도 이제 포획 감독은 좀 측면 쪽을 쓰니까 이렇게 돼서 측면에 공을 잡으면 송민규가 이쪽 바깥쪽으로 받으러 나옵니다. 그럼 오재석이 또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수가 지금 따라 나온 이 공간이 열리니까 이때는 지금 보면은 이 10번 선수가 이 뒤쪽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는 김진규가 여기를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위치를 보면 송민규 받으러 나오고 오재석이 일로 여기를 공 못 잡게 하려고 나왔는데 김태현이 이걸 여기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 앞쪽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넘어 들어가면서 이쪽 공간에는 이 선수가 벌려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위험해지고 이 선수는 반응 못하죠. 그래서 공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베리에이션이 또 많은 게 반대편 이제 전진우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전진우 선수는 이 안쪽에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강상윤 선수랑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러면 이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게 이쪽에서 여기다 침투되면 공을 잡았어요. 전진우가 잡아서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강상윤이 여기 침투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는 거죠. 이건 하프 스페이스 쓰는 거지만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이쪽에 이 선수가 공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에 5번 선수가 이쪽 견제했을 거란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뒤쪽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게 또 강상윤이 뒤쪽에 쳐져 있으면 김태환이 올라가서 이 선수를 끌어당겨 놓고 전진우가 침투하는 걸로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강상윤에서 뭐 이쪽에 전진우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따라 나올 텐데 그러면 이쪽 김태환 쪽을 쓰는 이게 좌우에서 이 높이를 달리하면서 누군가 한 명이 받아주러 내려오면 그러니까 채널로 설명하면 요 2번 채널 1, 2, 3번 채널이 있다 그러면 2번 채널에서 누가 내려온다 그러면 1번 채널은 침투하는 겁니다. 근데 1번 채널에서 누가 내려온다 그럼 2번 채널에서 침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체하는 움직임, 채널마다 다른 교체하는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공간을 쓰는 것. 이게 지금 전북한테는
그 나름대로 본인들이 지공할 때 그 공격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 경기 특히나 근데 또 대전이 그 묻어나오는 수비를 하는 팀이라서 더 잘 보였어요. 그건 맞아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할 때 따라 나올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가 대전처럼 뭐 포백이 아니라 파이브백이었다. 그래서 내려가려고 그럴 때 얘만 따라 나오고 얘가 안 따라 나오면 아까 같은 공간은 안 나겠죠. 네, 그러면 더 빡빡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전이 이런 걸 반응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런 움직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포획 감독이 팀을 어떻게 돌리겠다고 하는 구상이 있는 거고 선수들이 그걸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풀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안 되면 경기가 안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크로스하면 반대쪽 윙어 들어오는 방식으로 또 해결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굵은 축구하고 팀이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축구. 이게 또 매우 세밀하다거나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틀을 가지고 있고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 축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북한테 좀 호평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북은 지금 내려서 가지고 승점 따내는 축구 곧잘하고 있습니다. 수비 탄탄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잡으러 가야 될 경기, 이번 대전전 같은 경우는 홈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러 가야 되는 경기고 승점을 따내야 되는 경기인데 이런 경기에서는 본인들이 내려선 팀 좀 촘촘하게 수비를 세운 팀 상대로도 나름대로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플랜이 서 있다. 그것은 전북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기복이 있겠지만 그 기복들을 고려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지금 상위권에서 순위 싸움을 벌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북이 제가 처음에 그 안 좋았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려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그런 결과에 걸맞는 결과가 그냥 허투루 나온 게 아니라 이 정도 내용이면 그래 이 정도 선수 구성이면 2위 이 정도 선수 구성 이 정도 축구한다 그러면 2위 할 만하네. 1위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 팬들은 당분간 전주성에 많이 가셔가지고 많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북이 뭐 쉽게 무너질 것 같은 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최근의 느낌은. 네. 선수들끼리도 뭔가 잘 풀리니까 더 서로 믿음도 생기고 서로 그 신뢰도 생기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플랜 A가 딱 생기고 나면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도 내가 들어가면 이런 걸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또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잘 되는 팀의 특징인데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가능하면은 서울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